네, 찰리 투나의 1차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차트 설정, 거래량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트 설정하면 대표적인 지표로 다음과 같은 차트를 설정을 합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 매물대, 일목균형표, 우리가 흔히 구름대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지표, 요 정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차트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당히 보기 혼잡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JB 그 김종봉 대표인데, 김종봉 대표도 요런 지표를 많이 쓰다가 증권사 이제 입사를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요 지표들을 보고 조금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본 지표들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주식이 새롭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앞에서 나열했던 어, 그런 지표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조 지표를 이해 없이 넣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이 이해한 개념을 차트에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요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되겠죠. 돈, 그다음에 이제 돈이라고 하면 거래량이 있을 거고 매물대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 이동 평균선, 어,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그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거래량, 돈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모든 것들을 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행, 인기, 검색량, 트래픽, 돈. 어, 어떤 것들이든 유행이 발생을 하고 인기가 발생을 하고 그 인기로 인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서 검색량, 데이터라는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는 트래픽이죠. 트래픽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맨 처음에 시작부터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진 않았어요. 네, 입소문이 타고 유행을 타면서 인기가 생기고 인기를 바탕으로 검색량이 생기면서 트래픽이 되면서 넷플릭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인터넷 스토어에서 그 오징어 게임 그 코스튬들이 어, 판매를 하게 되면서 돈이 되게 되죠. 구글 플레이에서도 게임이 1위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그 위메이드 게임이 이제 그 좀 인기를 끌면서 결국에는 유행, 인기, 검색량, 트래픽, 돈으로 끌고 가게 되면서 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음원 사이트 트와이스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방탄 그 BTS 같은 경우도 이제 유행을 끌게 되고 인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검색량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애플 뮤직이든 뭐 유튜브 뮤직이든 뭐 우리나라 뭐 멜론, 플로 같은 그런 데서 트래픽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하이브의 돈이 되게 됩니다. 전자제품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아이폰이 출시를 했을 때 엄청 인기를 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AI를 탑재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유행, 인기, 검색량, 트래픽, 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거면 요 단계에서 우리는 유행과 인기, 검색량이 생기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 더 흐름을 빨리 캐치한다는 쪽으로 접근을 재료 매매로 해볼 거예요. 보통 우리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거 봤어? 이번에 파묘 엄청 재밌던데? 한번 봤어? 아니면은 이번에 밤양갱 들어봤어? 이거 노래 엄청 좋던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면에 파묘? 아직 안 봤는데? 봐야겠네? 밤양갱? 그래? 들어봐야겠네?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전자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먼저 본 사람, 이거를 주식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매수한 사람, 그 거래량 트래픽의 발생 시점, 그 초입에 매수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상투를 잡는다고 하죠. 나중에 본 사람, 상투 매수한 사람, 뭐 에코프로 황제주가 된다고 해서 매수한 사람,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이제 뭐 10만 전자가 된다고 했을 때 매수한 사람, 트래픽의 거래량의 최고점 끝물에 매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첫 번째 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다음은 앞에서는 거래량을 얘기했고요. 이제 시간을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면 유행이 될 경우도 있고 그 유행이 반복되다 보면은 식상해져요. 근데 식상함이 엄청 오래되면 신선해집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로 치면은 챔피언이라는 브랜드가 10년 전에 엄청 유명했고 리복이라는 브랜드가 엄청 유행했고 이제 통바지나 크롭탑 우리가 예전에는 배꼽시라고 얘기했죠. 이거 IMF 때 엄청 유행했다가 작년에 다시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입고 뭐 입으로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탑골가요라고 얘기하는 뭐 양준일, 태사자, 뭐 G.O.D, H.O.T, 어, 뭐 무한도전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노출이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게 뉴트로, 뉴트로라는 단어로 재유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봤을 때는 조선, 철강, 그다음에 물류, 전염병,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랜트가 유행을 할 때 상승에 나오면서 같이 철강도 엮여서 갔었고 거기에 건설주들도 10 몇 년 전 정도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다가 요 근래에 이제 조선이랑 철강도 다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호재로 바뀌었고요. 물류 같은 경우는 홈쇼핑, 어, 홈쇼핑 쪽에서도 이제 물류 관련해 가지고 상승이 나오다가 근래에는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절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전염병도 사스, 메르스, 이제 코로나19까지 이제 이렇게 뭐 몇 년 주기로 따라오면서 됐고요. 인플레이션도 리만 브라더스 때는 인플레이션 쪽이 그게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가 뭐 석유 파동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흥구석유나 요런 뭐 GS 뭐 글로벌 아니면은 뭐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요런 쪽들이 이제 재유행을 타면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재생산이 된다. 그 한국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MTS나 HTS를 설치를 하시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주식을 일주일 동안 거래할 때 보통 우리가 주말을 빼면은 5일 정도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연휴 같은 경우에도 뭐 연휴가 끼면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일주일에는 5일을 거래하기 때문에 5일선은 일주일의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선은 일주일에 곱하기 2니까 2주일선. 그 다음에 20일 같은 경우는 4주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60일선은 그 1개월에 곱하기 3 1분기가 되고요. 120일선은 1분기에 곱하기 2니까 6개월, 2분기 반년이 됩니다. 저는 요렇게 세팅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년선인 240일선하고 1.5년인 360일선을 세팅을 했고 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제가 요거 시간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앞에서도 뭐 식상황이 반복되면 요거는 오히려 테마를 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오랜 기간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다. 저평가돼 있고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하지만 그 하나를 예를 들면 파맵신이라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 이제 기업 가치가 하락, 매출이 떨어지거나 재무가 안 좋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 밑에 있더라도 웬만하면 요거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 디테일한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설정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래량, 매물대, 이동평균선, 이렇게 돈과 시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만 설정을 해 놓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HTS 기본 설정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들고 왔는데, HTS를 보면 보통 종가 단순 50, 20, 60, 120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물대를 추가하고요. 매물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표시해 놓은 지금 2021년, 2024년 동안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들을 이제 매물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를 매물대로 표현을 해주는데, 요게 저항선이자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가 그 강력한 지지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요게 잘 뚫리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면 상승을 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자주 매매했던 CBDC 관련 주인 한네스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2022년도에 미국 디지털 달러 관련해가지고 이제 CBDC 관련주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2022년에 거래된 매물대 때문에 요 9,000원에서 만원대의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형성된 매물대는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와 다르게.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9,000원대 매물대를 뚫을 확률이 좀 낮고요.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새로운 키워드나 강한 숫자, 뭐 예전에는 뭐 CBDC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몇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가 있을 거고, 뭐 향후에 몇 조를 투자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9천을 뚫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CBDC를 정말 정식 발행을 하겠다. 예전에는 할 걸 뭐 하겠다 정도의 이런 계획들만 있었는데 그거를 추진하겠다, 그런
이제 조금 더 가시성이 있는 키워드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강한 숫자들이 있다면 지금 요 4,000원대에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HTS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방금 전까지는 이제 돈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40선, 360선, 390선을 추가를 하고요. 장기 이평선 하단에 있다면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평균 가격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좀 밑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싸다. 그다음에 장기 이평 상단에 있다 인기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좀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240선, 360선까지 얘기 드렸는데 390선을 세팅한 이유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국장에서는 그 240분선과 360분선의 설정이 매우 필수로 중요합니다. 한국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초 급등 종목, 그 다음에 약속의 2시나 2시 반 종가 급등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0선을 세팅을 해놓는 이유가 우리나라 장이 9시에 개장을 하는데 240분선을 이제 시간으로 나타내면 4시간이고요. 그 9시 개장 플러스 4시간을 하게 되면 13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초반에 들어온 종목들 중에 240분선을 유지하면 2시쯤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기본 강의 끝나고 나중에 디테일한 강의를 할 때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390분선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6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9시에 개장을 하니까 6시간 반을 더해보면 3시 30분 정규 시간 마감 시간이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 390분선을 유지하면 종가의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